자, 이제 농지를 투자하는 것 중에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농지를 사서 다른 사람의 농지를 팔아갖고 농지를 가지고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창고나 공장이나 주택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농지를 연금으로 파는 겁니다. 연금을, 그러니까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팔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야 되고 개발 부담금도 내야 되고 또 개발하는 데 따른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농지 연금은 내가 산 그대로 농사만 짓고 나면 내가 연금으로 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받을 동안에는, 그 받는 동안에 압류도 못하게끔 하고 재산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농지를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금, 하나는 농지 전용. 근데 사실 요새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 시점에 농지를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서 팔아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지금 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연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농업인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농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은 거의 없고, 내가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사질 않습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농지증을 띄려고 했더니 뭘 해갖고 오라고요? 뭐를 해갖고 오라 그러죠? 자금 조달 계획서, 재직지명서, 자금 조달 계획서. 아니 내가 무슨 그 시골에 체력 쉼터 하나 지려고 한 200 몇십 평 사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써오라, 재직증명서 띄워와라, 그동안 3년 동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은 이력 갖고 와라, 어디에 사는지 해라, 농지 심의한다. 내가 무슨 체력 쉼터 하나 짓는데 무슨 큰 돈을 번다고 그 짓을 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농지를 추천하는 건 전부 다가 농지 연금을 투자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농지법이 바뀌게끔 됐을 때는 좀 시간을 봐서 3, 4년, 4, 5년 이상을 바라보고 그때는 팔을 수도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만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 연금에 대해서 오늘 신청 조건 및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죠? 가입 연령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2024년 경우에는 64년 되니까 내년에는 65년생이 되겠죠. 근데 생일까지 따져가지고 생일 지나고 나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얼마나 되냐? 5년 이상의 농력을 해야 되는데 5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했다가 또 뛰어서 한 2년 있다가 1년 농사를 지었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해서 총 영농 경력이 5년만 지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할 필요는 없이 총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농지, 어떤 농지를 갖고 연금을 주느냐, 지목이 전 다 가업 과손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외 농지, 이렇게 씁니다. 재외 농지. 재외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돼 있다 할 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및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갖고 있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자,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연금 신청 현재 신청인이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이상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구 면적의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에 떨어진 경우에는 경공매로 낙찰 받은 농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얘기하면 우리가 영농 경력이 5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농 경력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은 경공매로 사서 5년을 농사를 지어야 되고 5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하자고 할 때는 그 연금을 받는 곳에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그리고 만약에 5년을 그대로 농사를 짓는 경력이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연금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샀다 그러면 그 농지를 사서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직접 짓고 나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신청할 때 직선거리 30km 이내. 시군구, 다시 말하면 시군구든지 직선거리 30km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천군에 산다면 이천군에 어디 농지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천에 살면서 여주에 있는 농지를 살 때는 직선거리 30km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 있을 때는 30km가 이상이 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군에 있을 때는 직선거리 30km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농업 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취득자연금에서 떼서 제외됩니다.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우리 수상자 한 분이 제가 농지연금을 투자해서 농지연금을 투자했는데 그때는 이 농기계의 진출입이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이번에 농지연금을 신청했더니 농기계 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이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이 농지를 들어갔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서 소송을 해달라 했더니 판사님하고 다 현장 답사를 다 해갖고 2m의 통로를 내가지고 판결문을 지금 그 받기 직전입니다. 그럼 그 받으면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되고, 그걸 그 농지를 집이 없는 농지에 현황도로가 없는 곳에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서 이번에 2m의 넓이를 통행으로 말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판결을 받은 거니까 얼마 있다가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농기가 어려운 데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를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해서 2m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 100%.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옮겨온 겁니다. 제가 쓴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시지가로 신청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는 감정평가를 신청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신청하게끔 되면 신청서에다가 감정의뢰를 같이 신청을 하고, 내가 감정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감정비용이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감정비용을 내서 감정을 하게끔 되고, 그 연금에서 그 감정비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게끔 되면 지금 제가 14억짜리가 3억 4천까지 떨어진 거를 농지연금으로 투자하라고 해갖고 설명을 했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이 사람 말대로 이거 믿고 그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정을 다시 한다. 감정 다시 하는 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감정사가 14억 주고 감정하는 걸 어떤 감정사는 4억에 감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감정사가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10% 이상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전에 14억에 감정이 됐다 그러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겠죠. 물론 내려간다고 해도 14억에서 내려가봐야 10% 내려간다면 13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내가 4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4억을 감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것은 미리 등기는 나중에 넘겨주든지 하는 거고, 미리 그거를 담보로 월로 받는 건데, 그게 이자가 고정금리를 해서 얼마? 2%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할 거냐 고정금리를 할 것이야 이런 얘기인데, 이 고정금리가 2%가 뭐에 필요하냐면 농지연금을 다 받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왜? 연금을 받던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금을 내가 10년 동안만 신청한다면 10년 받고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할 때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갚으게끔 됐을 때 그 총 받아간 금의 연금 금리를 년 2%를 가지고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연금을 받다가 한 2, 3년 받았는데 그 옆에가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 하면서 내 농지값이 감정가가 탁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받기 싫고 이제 뭘 해야죠?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나 이제 연금 안 받겠다, 나 이거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다 하면은 농어촌공사 그동안 다 받아간 돈을 얼마를 계산해서 년 2% 계산, 그러면 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주게끔 되면 연금에서 풀어날 수 있고 더 이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더라고요. 남편은 60세가 돼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부인은 56세야. 그럼 60세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연금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는 남편이 돌아가시게끔 되면은 그 남편이 받던 거를 배우자가 받는다는 것이 부부종신연금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걸 같이 하든지 단독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봤더니 5년 차이더라고. 다시 말하면 남자가 60세고 배우자가 5년 이내의 차이면은 부부종신으로 받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편하고 배우자가 10년 차이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5년 이상일 때는 부부를 안 받아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용도는 임대소득 등 내가 연금을 신청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하고 농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농촌공사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임대를 해 줬을 때도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처음 연금을 시작할 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연금을 쭉 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상속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상속자들에게 연락해서 당신 아버지가 받아간 그 연금이 총 얼마고 거기에 연 2%를 합해서 보니까 총 금액을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지급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8,400만 원이다. 너희들이 그 값을 농어촌공사에 갚는다 그러면 그 농지를 그대로 상속을 할 것이고, 안 갚는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그거를 매도를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우리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해서 그게 줄 돈이 8,400만 원인데 1억에 팔렸다 그러면 1,600만 원을 상속자한테 주는 겁니다. 팔아봤더니 받아간 돈은 8,400만 원인데 팔았더니 8,000만 원에 팔았어. 4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는 상속자한테다가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입니다. 보면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억 원 총화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그러면 6억을 빼놓고 4억의 가치만 재산세를 낸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는 재산세도 6억까지는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부로부터 연금보험 해갖고 농지연금을 받는 통장을 처음서부터 신청하게끔 되면 185만 원 미만은 압류를 못하게끔 만들어서 압류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게끔 된 농촌공사에서 설정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도 못하고 이순위로 밀리게끔 되면 그 내가 전 재산이 그대로 보호가 되고 현금을 받는 통장도 185만 원까지는 그대로 보장이 되고 압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상환 경우로서 채무자가 없거나 비승기에 가입한 경우, 아니 채무자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건 중지되는 건 그건 맞는 거죠. 보면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자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을 받다가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농지연금 신청지 제출 서류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신분증 4번, 담보대상 농지에 보면 그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농업경제 등록 확인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의뢰 동의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해당 요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류만 제출하게끔 되면 내가 언제든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농지연금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농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